오늘 목적지는 보은인데 도착까지는 어느 정도 고생을 각오해야만 할 것 같다. 지도 앱을 도보로 지정하면 총 거리가 42km인데 높은 산을 넘어가게 되어 길 상태가 어떨지 걱정이다. 자전거로 지정하면 46km인데 제일 낮은 길과 높은 길의 표고차가 400m나 되니 도보로 지정한 길보다는 편하겠지만 산길이 분명하고 역시 쉽지 않다. 고민하다가 어제 청주 친구들과 저녁 식사하면서 물어보니 보은군 회인면을 경유해서 가는 길이 제일 무난하다고 한다. 나는 친구들 의견을 받아들여 회인면을 경유해 가는 길을 택하기로 했다. 오늘은 갈 길이 먼 관계로 오전 5시 30분에 일찍 청주의 숙소를 나서 보은으로 향했다. 스마트폰 지도 앱은 시내를 지나 하천변 걷기 좋은 길로 안내한다. 그리고 지도를 축소해보니 하천변 길이 5km 이상이나 계속된다. 나는 역시 청주 친구들 말을 듣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하천변 길을 다 지나니 지도 앱이 산 방향으로 안내한다. 나는 오늘 가는 길이 쉽지 않으니 만일을 대비해서 비상식량으로 빵을 준비하기로 하고 잠시 편의점에 들렀다. 편의점 주인은 나를 보자 반색을 하며 자기도 걷기 운동 마니아인데 도보 여행을 하는 내가 부럽다고 했다. 그리고 1시간 전쯤 내가 하천변 걷는 것을 보았고 다시 만나 반갑다고 한다. 나도 그 말을 들으니 동지를 만난 듯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 지역 지리를 좀 더 잘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내가 택한 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그런데 길은 잘 택했는데 가는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 생각해보니 내가 30분 전쯤에 가는 지역을 좀 더 넓게 보기 위해 지도를 축소했었는데 지나치게 줄여서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었다. 내가 마침 편의점에 들렀길 망정이지 내 생각대로 계속해서 걸었으면 오늘 고생 좀 할 뻔했다. 다행이다. 얼마 걷다 보니 오르막길이 계속되는데 지도를 보니 해발 360m의 피발령이라는 고개를 넘는 중이다. 걷다 보니 어느 지점부터는 느낌이 내리막길인 듯한데 뒤를 돌아보면 의심할 여지 없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중이다. 언젠가 TV에서 제주도 한라산의 어느 지점이 오르막길인데 사람들은 내리막길로 인식해서 물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흐르는 것으로 착각하는 장소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오늘 딱 그 황당한 상황을 경험한 것이다. 피발령 고개를 내려오고 나니 햇볕이 점점 뜨거워지고 땀이 비오듯 한다. 올 여름 최고로 더울 때를 생각하면 별것 아닌 정도의 더위지만 장시간 계속되니 여전히 만만치 않다.
어느새 졸음까지 몰려온다. 내가 어젯밤에 에어컨을 틀고 자다가 추워서 잠을 설쳤고 조금 전 피발령 고개에서 배가 고파 빵을 3개나 허겁지겁 먹었는데 식곤증까지 겹친 듯하다. 고개를 넘어 어느 정도 걷다 보니 다시 한번 고개가 나온다. 역시 지도를 보니 이번에는 해발 321m의 수리티제라는 고개를 넘는 중이다. 고개가 아주 특별하게 높거나 길이 험하지는 않지만 마치 달팽이처럼 계속해서 산을 돌고 돌아 끝없이 올라가는 게 피발령 고개와 유사하다. 고개를 넘어 보은이 가까워질 무렵 여러 곳에서 도로 공사 중인 게 보인다. 내가 전국 도보여행 떠난 지 50일이 넘었지만 보은 지역처럼 국도인데도 불구하고 구불구불한 도로는 처음이다. 아마도 그래서 새 도로를 내려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 같았다. 보은읍에 진입하고 다시 배가 고파져 보은 전통시장에 들러 내장 순댓국을 맛있게 먹었다. 내 경험에 의하면 여행 중 그 지역의 전통시장을 가면 의외로 음식 맛이 좋은 집을 만날 때가 꽤 많다. 오늘 순댓국 맛도 특별히 좋았다. 내가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 30분이나 되었다. 오늘은 휴식과 식사 시간 포함해서 12시간이나 걸린 것이다. 그리고 오늘이 도보여행 51일 차인데 기록을 보니 신기하게도 51km를 걸었다. 마치 51일 차 기념 이벤트를 한 듯하다. 하지만 나는 전국 도보여행이 하루나 이틀 걷고 마는 게 아니라 장기간의 특별한 여행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오늘처럼 목적지까지 거리가 지나치게 멀 때는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틀에 나눠 걷거나 우회하는 방식 등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